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3월 5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오늘 시장 또 밤에 미국채 금리가 또다시 1.5% 이상 중반으로 올랐고, 뭐 장기물 뿐만이 아니라 단기물도 또다시 튀어 오르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그 말만 했다, 뭐 행동이 없었다. 뭐 시장에서는 결국 뭐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그쵸?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장기국채 매입하고 단기국채 매도하는,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라도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에 나스닥 지수, 즉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우랑 S&P 500 지수가 버텼던 건 아니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도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요. 어쨌든 금리 아래 공포죠. 지금 아래 공포가 다시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 속에 오늘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뭐 장중에 거의 2%까지 하락을 면치 못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중국의 양해가 시작이 됐죠. 양해가 시작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니커창 총리가 결국에는 그 부양책에 대한 의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가 거의 보합권까지 2% 하락해서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좀 끌어올리면서 다행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처럼 이렇게 많은 하락세로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1조 원을 샀습니다. 1조 원 넘게 샀고요. 코스피에서만. 코스닥에서도 1000억을 넘게 샀는데요. 오늘의 큰 타이틀은 대기 매수세 충만하다. 지금 예탁금이 좀 많이 줄어서 70조에서 63조입니다. 63조. 63조도 근데 엄청난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자, R이 계속 올라가면은 당연히 멀티플이, 그죠? 흔히 말하는 이제 땡겨오는 그런 할인율로 했었을 때 멀티플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가 닫힐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시장에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으로 인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관련 시클리컬 업종들,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시장의 지금 지배적인 논리인데, 저는 이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경기 민감주를 사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 뭐 트레이딩 바이, 그죠? 트레이딩 하면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4월부터 이익이 나오는 업종은 역시 성장주 쪽이 좀 많지 않을까 보고요. 경기 민감주도 상당히 부분 있겠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기저효 효과를 제외한다고 보면은 2분기까지 계속 충분할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트레이딩 바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기간 청약 마감일이었는데요. 뭐 지금 이제 소문으로는 정말 많은 수요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에 아직 분사 안 됐지만 분사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즉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그죠? LG화학의 자회사, 미국의, 그죠? GM과 합작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뭐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에서 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목만 보면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뽑아봤고요. 이 뒤에 배경 보면 5만원짜리 뭉치가 엄청나게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대기 매수세가 개인이 계속 시장을 받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미국 소식, 좀 전에 거의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빨리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그쵸? 이렇게 미국채 금리 다시 치솟았고,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증시를 상당히 S&P 500도 그렇고, 그쵸? 뭐 국내 증시 코스피도 그렇고 되게 불마켓을 상당히 전망을 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예상치도 1.9%. 즉 골드만삭스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좋은 인플레이션, 이런 식의 해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중국 최대 정치회사 양해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양해에서는 성장률 목표를 6% 이상 잡았고요.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의 방점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 지수랑 항생지수 이런 것들이 개장하면서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을 출발을 했지만 리커창 총리가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 주장하고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에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쫙 땡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전환은 못했고요. 거의 보합권, 그죠?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들어 순매도 오늘 코스피 연기금이 오늘도 여지없이 매도했는데요. 46거래일이죠, 오늘로. 연기금이 산 종목 주로 보면은 경기 민감주, 방어주 이런 거예요. HMM, 페노션 이거 물동량 관련한 그죠? BDI 벌크 운임지수에 연동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SOL 배당주랑 이제 최근에 유가 오르면서 정유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연기금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뭐 보험주들 이런 것들도 금리가 올라갈 거에 베팅한 걸까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성장주를 샀다가 작년에 그죠? NAV 지금 16.8% 자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성장주에 대한 국민연금이 대형주 우리나라에서 5% 이상 안 들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 중에 성장주들 위주로 많이 오른 종목들 매도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같이 시장이 뭐 2,900에서 뭐 한 3,200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성장주들은 위에서 20-30% 정도 거의 닫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스크리닝 해보니까.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빵이랑 뭐 MS, 테슬라 이런 것들 합쳐서 시총이 한 달 새에 거의 1,000조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시총이 그죠? 약 2,000조 좀 넘었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에 거의 반이에요. 반. 그만큼 미국의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큰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미국도 역시 기술주들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 그죠? 이런 경기 민감주들 방어주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연기금의 수급이 주도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TS 볼게요. HTS 보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밀렸습니다. 0.57%, 코스닥도 0.29%, 장중에는 2% 이상씩 거의 밀렸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거래대금 27조, 금요일이기도 했고,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종도 보면은, 뭐, 보험업, 당연히 금리 튀면서 좀 강했고요. 그쵸? 제일 강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뭐 오락문화, 통신장비 오늘 5G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강했던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이런 것도 강했고요. 차트는 코스피만 보면은 61선을 밑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계속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 갭 이렇게 상승해서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거의 2000 얼마죠? 266. 요 레벨에서 3266. 무려 100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1000포인트. 그죠? 맞잖아요. 3266, 2266. 단순 계산해도 1000포인트. 이 갭을 거의 2개월 만에 올린 거잖아요. 너무 가팔렸던 만큼 이 기간 조정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도 역시 매한가지예요. 그쵸? 코스닥도 여기 766, 여기 1000포인트죠. 거의 11월부터 뭐 1월 말까지 하면은 뭐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950포인트니까 코스닥은 약 200포인트. 그죠? 이거에 대해서 기간 조정을 하는데 가격 조정이 조금 코스닥은 변동성 때문에 더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개인이 수급적으로 거래소 1조 2천억 정도, 코스닥은 1,000억 정도 샀고요. 기간 볼까요? 금융투자 차익거래 오늘은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 또 2천억을 팔았어요. 코스닥은 조금 샀네요. 장중에 매도했는데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데 외국인은 뭐 그렇게 크게 파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변동성 지수는 하락했고 오늘 미국장이 급락했던 것 대비 어떻습니까? 그죠? 음봉으로 장대로 내렸어요. 오늘 물론 지수가 이렇게 개파락해서 이렇게 올라온 증시지만 어쨌든 0.5%, 0.2% 빠졌고 코스피에 연동된 변동성 지수도 그러면 조금 이렇게 오히려 불안한 모습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그리고 종목별로 좀 일부만 볼게요. 오늘 하락장이라서 크게 볼 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이 뭐 지엔과 미국의 공장 조인트 벤처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대형주 중에 가장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기아차 3%대 급등했고요. 나머지 대형주들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LG전자랑 LG생활건강 장 막판에 대기 매수세 몰리면서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신한주 좀 못 올랐지만 KB금융은 역시 보험주들처럼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로 올랐습니다. 시클리컬 쪽 화학 업종이 일부 좋았고 포스코 계속 철강 가격 뭐 연동해서 좋은 모습, 건설주랑 조선업종은 좀 약세였습니다. 뉴딜 관련주들 계속 안 좋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계속 안 좋고요. 친환경 이런 관련주들, 미국의 ESG 관련된 ETF 대표적인 유명한 ICLN이라고 있죠. 뭐 친환경 ETF, 얘도 지금 거의 고점에서 한 40% 가까이 조정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전기차 뭐 LNF 이런 것들도 오늘 스크리닝 해보니까 마이너스 30% 거의 고점에서 25% 이런 게 평균적으로 이쪽 섹터에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바이오는 더 어떻죠? 바이오는 진짜 마이너스 한 40%까지 된 게 수두룩하고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30%에서 20%가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틸렉스 같은 게 오늘 좀 일부 강했고요. 독십자, 종근당, 대형 제약사, 그리고 HLB가 지난번에 그 하락세에서 계속 좀 반등이 세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생건 관련된 사이토젠, 뭐 신풍제약, 수젠텍 이런 개별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그냥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 대형 셀트리온 3인방도 약했고 SK바이오 사이언스가 그 결국 상장하면은 뭐 따상을 갈지 점상을 갈지 모르겠지만 백신 업체잖아요. 근데 SK케미칼이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아마 아스트로제네카의 그런 뭐 원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런 영향이 좀 일부 심리적으로 하락장 속에서 더 악재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임주들도 오늘 좀 어려웠고요. JYP는 뭐 오늘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생각보다 못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IT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텐센트 홀딩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비공개로 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음원에 대해서 3년 동안 앞으로 독점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 좀 일부 시장 대비 강했고요. 반도체 섹터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어제 LB세미콘 리프트 나온 거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다. 오션브릿지 그쵸?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세에 면치 못했습니다. 핸드셋 쪽도 마찬가지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다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주산업 쪽 하나 시스템이 장중에 5% 이상 빠졌을 텐데 플러스로 돌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꽤 돌렸어요. 근데 되게 핫한 거는 역시 5G 관련주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AT&T 미국의 통신업체죠. 여기로부터 5G 수주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5G 관련 장비주들은 되게 좋았던 게 좀 특이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HTS로 많이 종목들 좀 한번 스크린 살펴봤고요. 자, 시장 세조 의견 드리겠습니다. 금리 상승 변동성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3월 16일, 17일 이때 FOMC 전까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말을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기술주, 국내 성장주 위주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 좀 어려운 성장주 투자하신 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 같아요. 아까 국민연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페노션, 뭐 H&M 이런 거 시세 되게 좋았고 최근에도 성장주나 지수는 조정받는데 기간 조정받는데 얘네는 계속 우상향으로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거든요. 뭐 물동량도 너무 좋고 가격도 계속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효과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해운 이 세계 대표적인 벌크선 운임지수 BDI가 올라가는 거에 또 연동도 되는 기업들인데 참 연기금이 매도만 한 게 아니라 순매도는 시장에서 보여주지만 산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거의 상위 태반에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 그쵸? 연초부터 3월 5일까지 한번 집계를 해보니
이런 기업들이 거의 탑10 안에 매수세 연기금이 들고 있고, 경기 민감주들 뭐 보험주, 항공주, 뭐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것들 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좋았어요. 메가스터디, 규용 뭐 이런 것들. 성장주는 거의 안 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연기금이 성장주 일부 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종목들을 다 여기서 얘기 드리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성장주들 가격 조정 들어가는 구간에 시장 대비 상당히 연기금의 수급이 몰리면서 주도주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목에 그 이제 민감주, 그죠? 민감주를 택할 것이냐, 성장주를 여기서 택할 것이냐. 저는 성장주가 이제 가격 조정이 20%, 30% 받은 것들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 변동성 때문에. 근데 거의 8, 9분응선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정말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죠? 물론 코로나 이전 그 고점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오른 종목들 많지만 아닌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가격 조정의 피가 내려왔고, 그쵸? 근데 이 기업들이 이익과 성장성이 무궁무진하. 예를 들어서 전기차 업종, 뭐 이런 배터리 관련 소재 업종, 이런 것들은 전기차 MS만 보더라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감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감주는 경기 민감주도 코로나 때 같이 다쳤고, 지금 올라온 것들이 이때 같이 성장주라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백신 효과 나타나고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 이후 11월부터 대형주가 먼저 올랐고, 그리고 요새 뭐 가치주, 의류, 유통 뭐 이런 내수주까지 올랐는데, 이런 결국 시클리컬, 내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시클리컬이라는 게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4월쯤 되면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3월이니까 지금 4월 돼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런 것들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실적 좋은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이미 국민임금이 올린 것처럼 반영을 시켰다고 보고 있고, 이 2분기 작년에 코로나가 결국 우리나라 제일 심할 때가 3월, 그죠? 2차 파동이 뭐 6월, 7월, 3차 파동 뭐 이렇게 또 계속 연속됐는데, 2분기가 지나가면 이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좋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오히려 트레이딩 바이, 오히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기간 조정 받고 성장주 닫힐 때 좋았던 그런 시클리컬 업종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기엔 좀 무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와 다르게 숫자가 반영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빅테크 기업들 뭐 시총 1000조가 날아갔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금요일 불금 보내시고요.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